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6일 지금 정오를 넘어서 오후 1시 15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며칠 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상당히 아주 가혹한 질문이 쏟아지고 조국 후보도 기자들 앞에서 하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쟁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가장 큰 논점이라고 그럴까요? 논란은 지난 4일 오전에 조국 부부가 최승혜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승혜 총장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딸이 받았다는 총장상과 관련하여 청탁성 전화였다. 청탁성 전화였다. 핵심은 뭐냐면은 총장은 발급한 적이 없는데 위임에 의해서 발급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학교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 총장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주장을 최승혜 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조국 후보는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했지만은 원칙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만약 최승혜 총장이 그 대화를 녹음했다면은 이 쟁점이 해소될 것이고, 최승혜 총장의 주장대로 그 전화 내용이 청탁성이었다면은 아마 조국 후보의 장관 임명은 불가능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승혜 총장이 정인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불리하니까 반대했겠죠.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정인 채택 거부에 그냥 양보를 해버렸느냐? 혹시 최승혜 총장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가면은 좀 볼만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조국 씨 딸이 받은 최승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냐의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위조라면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국 후보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좀 자신이 없어 하는 답변 태도였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새로 제기한 조국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에 대한 쟁점도 서류상으로는 활동이 없었다 하는 주광덕 의원의 주장과 그런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조국 씨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와 실제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오후에 가서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국 씨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하면서 낸 자기소개서에 우간다 해외 의료 봉사를 했다는 주장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이 우간다에 간 것은 아니고 해외 봉사를 조직했고 국내에서 지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은 현지에 갔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하니까, 이 우간다 해외 봉사를 이끈 의료지원단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 씨는 조국 씨 딸입니다. 2013년 우간다 의료봉사에 가지 않았다. 2012년 사전 답사도 에볼라 감염 우려 탓에 안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는 그렇지만 국내에서 그 의료봉사팀을 조직하고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설명이 궁색하게 들렸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읽은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 우간다에 갔구나. 그런데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절대로 자기 속에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데 또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지난 2년간 검찰이 윤석열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적폐 수사를 과잉으로 할 때는 그렇게 엄호하고 지원하던 태도에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왜 바뀌었느냐? 자기 편을 수사한다고, 조국 후보를 수사한다고 그렇게 떠받들던 검찰을 아주 정치검찰로 막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국민들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감성팔이거든요. 검찰은 강하다. 강한 검찰은 견제해야 한다. 조국 씨가 견제하려는 역할을 하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도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감성팔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지원 의원의 말이 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질의를 하면서 아무리 그렇지만은 검찰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던 이 정권이 무슨 내란 음모적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와대와 검찰이 이렇게 싸우는 게 이게 나라냐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게 들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마무리 질문을 했는데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왜 이 판국에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했나? 그것은 압박성이 아니냐? 왜 전화를 했느냐는 겁니다. 전화 내용에 대해서는 최성해, 조국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전화 그 자체가 문제다. 본인 최성해 씨는 인사 청문회에 나온 사람이 법무장관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압박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왜 꼭 법무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조국 후보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한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은 법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할 일인데 이것 말고 개혁하겠다는 게 더 뭐냐 다시 물으니까 조국 씨의 이야기는 거기에 따른 무슨 법무부의 준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상규 이 판사 출신입니다만 그거는 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게 무슨 개혁이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개혁하겠다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제시되어 있고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인데 자기가 별도로 하려는 게 뭐냐. 여기 조국 씨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죠. 그것은 개헌 아닐까요? 개헌. 사회주의식의 개헌. 더구나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해가지고 신령을 살고 나왔고 신령을 산 데 대해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굳이 법무장관에 앉히는 것은 법무장관의 막강한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사기관을 정치의 도구로 삼겠다든지 아니면 사법부를 일종의 계급 혁명적 사법부로 바꾸겠다든지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비난을 감수하고도 조국 씨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아주 사회를 잘 했습니다. 묵직하게 사회를 잘하고 잘한다는 건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질문이었기에 이 조국 후보자의 답변은 힘이 없었습니다. 조국 씨는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 원본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좀 이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쟁점인데 왜 가지고 나오면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런데 사진을 찍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공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따져야 할 텐데 사진 공개하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르죠. 오후에 또 아주 길게 아마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충 제가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